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캔버스에 직접 그리는 시간인데요. 반추상으로 시작해 볼 겁니다. 주제는 제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상황을 그릴 거고요. 주 재료로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제 측면에서는 앙리 마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내는 상황도 음악이 흐르고 테이블 위에 애완동물 같은 것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형적인 면에서는 피카소의 큐비즘과 후기 인상파의 폴 세잔의 정문화가 동기부여를 주며 비슷한 어프로치로 시작이 되곤 합니다. 먼저 목탄으로 빠르게 스케치를 하고요. 배경부터 채색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제 개인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고 제작 시간도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음악을 잠시 들으며 본격적으로 채색을 시작할까요? 그런데 왜 배경에 파란색을 칠하느냐고요? 그건 그냥 제 마음이죠. 딱히 특정되어 있는 실제 방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상상 속의 공간에서 제가 원하는 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 그림의 주요 특징은 제가 사용하는 용어로 Compositional Formalism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공간들을 평면적, 시각적 요소 또는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 파란색 벽은 그냥 형태 또는 쉐입입니다. 그래서 전체 캔버스의 공간에 저 모양과 색이 들어가면 다른 것과 균형을 맞게 어디에 어떤 그런 모양과 색을 배치할 것인지 머릿속에 구상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죠. 자, 이렇게 시각적으로 균형을 맞추죠. 물론 그 계획도 순간순간 변할 수 있습니다. 앞쪽 파란색 형태와 구도가 그랬듯이 지금 이 갈색들도 그림의 역동적 다양성을 표현해주는 다이나믹, 즉 역동적 에너지, 그리고 다이나믹한 시각적 요소들을 결합해주는 유니티, 즉 통합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구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스페이스와 피규어 쉐이프가 그 역할을 해주죠. 그림을 그리며 색에 대해 잠깐 얘기해 보겠는데요. 저에게 색의 선택은 매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색을 결정할 때 저는 그림의 사물들을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색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특정 사물의 색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자유롭게 색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팝아트적인 그림들과는 달리 저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속적인 덧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색과 색의 관계가 그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보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어떤 인상을 주게 되는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지금 저는 가급적 특정 색상을 조색하며 동일 색을 이곳 저곳에 채색하는데요. 그 행동은 그림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불균형 현상을 방지해주며 균형미를 높여줍니다.
언제부턴가 제 그림에는 물고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물고기는 우리가 아는 그런 물고기가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물고기는 저의 자화상 같은 존재이죠. 이 시점에서 꿀팁을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그림을 몰입해서 그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은사님이 전해주신 비법을 사용하곤 하죠. 바로 그림을 거꾸로 뒤집어 봅니다. 뜬금없이 그림을 왜 뒤집냐고요? 그건 바로 제 안에 쌓여있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일정 시간을 계속해서 그림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일정한 공식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느 부분이 불안정한지 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림을 거꾸로 보면 우리의 뇌는 리프레시되는 효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최종적으로 그림이 완성이 되었는지 애매할 때 완성인지 미완성인지 결정할 때도 용이합니다. 여기서 제 그림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림을 감상하면서 관객들이 그림에 등장하는 출연자들이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 간의 살아있는 대화를 목격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일 같은 정물화나 1인 초성화에서는 그런 대화가 있는 현장감을 느끼기 어렵죠. 그런데 사람과 동물들을 출연시키면 얘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개, 고양이, 그리고 생선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같더라고요. 뭔지 관람객 모두에게는 한 가지씩의 추억이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분위기는 훨씬 밝아지고 생동적이며 심지어 익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이와 사람 그리고 물고기 이렇게 삼총사를 자주 등장시키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시선 방향입니다. 삼각구도죠. 그리고 느끼셨겠지만 동물이 좀 더 구체적인 표정을 보이고 사람은 무표정 또는 약간 애매하게 묘사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뻔한 것이 아니라 그림에 약간은 모호한 부분을 남겨놓으려고 애매하게 표현하는 편입니다. 하다 보니 방금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그린 포도가 너무 눈에 튀며 자꾸 시선을 뺐습니다. 그리고 뭔가 허공에 붕 떠있는 그런 기분이 들죠.
자, 그렇다면 뭔가 허공에 뜬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잡아주는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다음 완성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1단계가 끝나가는데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떤 색상을 결정할 때 색종이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자주 쓰는데요. 이렇게 임시로 붙여보고 채색을 결정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쑥스럽지만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평을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